김은국 씨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김은국 씨를 그래서 일단은 뺑소니, 즉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김은국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뺑소니가 성립을 할 수 있을지 일단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켜야 하거든요. 김은국 씨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으니까 김은국 씨가 신호 위반은 맞고,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노란불에 직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은국 씨가 좌회전 도중에 잠깐 차를 멈췄어요. 멈추고 그 이후에 오토바이가 와서 차를 거의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김은국 씨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되려면 김은국 씨가 아무리 차를 멈췄어도 그 직후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오다가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피할 틈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충분히 피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뺑소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상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즉 이제 뺑소니에서 말하는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은국 씨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툭 건드리더니 그냥 가버려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거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 혹은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뺑소니, 도주의 고의가 없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가 났는데 마음대로 뭐 괜찮겠지, 혹은 혹시 다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갔다면 이거는 사고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은국 씨가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사고 현장을 살피고 피해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도 피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면, 혹은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다고 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뺑소니 사고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사건을 보면 도저히 운전자가 사고 사실이나 혹은 피해 사실을 그 즉시에 알아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고 직후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는데 사고 장면을 볼 수가 없었고 다른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뺑소니의 고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김은국 씨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김은국 씨도 번호판에 뭔가 살짝 쿵 하는 느낌은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고 자체는 인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람이 뒹굴고 있었으면 김은국 씨가 그냥 가버린 거 당연히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국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가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공개된 블랙박스의 다음 장면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 다음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쓰러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김은국 씨가 사고 충격 자체는 인식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운전자가 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필적 고의조차도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뺑소니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터뷰를 근데 보면요, 오토바이를 가까운 인도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넘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직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CCTV가 확보가 된다면 사안이 좀 더 명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댓글로 여론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김은국 씨가 뺑소니 가해자라고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판 뒤집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이거 완전 자해공갈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운전자는 김은국 씨에게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은국 씨가 직접 제보한 음성 녹취,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이 김은국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이분이 김은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최소 3,500이 들어가요.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건 아니지만 뺑소니가 적용됐을 때 최소 3,500이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일단 잘 모르겠고, 이 종합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고 경위라든지 아니면 김은국 씨가 연예인인 상황, 그리고
뭐 자기는 다친 게 전치 3주인가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3,500만 원의 뺑소니 합의금을 요구한 뭐 그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돈을 과하게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네티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해 공갈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험금을 못 받는 것도 맞겠지만 범죄자가 됩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일어나지도 않는 사고를 일어났다고 해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해 공갈, 보험 사기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10년이다 10년, 굉장히 큰 범죄예요.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사기액이 5억 이상이면, 그러니까 자해 공갈을 해가지고 보험사로부터 5억 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실제로 받았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면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자해 공갈은 이렇게 굉장히 중범죄인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약에 일부러 사고 내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운전자가 그게 아니라 실수로 자기도 실수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는데 나는 김에 좀 더 피해를 과장하고 연예인인 김에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됐다면 사기죄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은국 씨가 도주치상, 즉 뺑소니죄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뭐 가능성은 둘 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은국 씨에게 도주의 미필적인 고의마저 없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김은국 씨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은국 씨가 이러한 미필적 고의 주장을 하고 저라도 변론을 하겠지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뺑소니에 관련돼서 미필적 고의마저도 인정이 안 되는, 즉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차를 만약에 진짜로 세워서 내려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 갔는지 혹은 다친 데는 없는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괜찮겠지 하고 갔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판례가 말하는 미필적 고의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은국 씨는 과거에 교통 관련된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은국 씨의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사고 블랙박스도 중요하지만 그 직후에 교차로 CCTV 영상이라든지 다른 차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를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김은국 씨는 얼마나 이 상황을 살피고 자리를 이탈했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